애니메이션 디지털 툴 1수업의 첫 번째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야를 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마야의 버전은 2016 버전이고요. 개인적으로 마야 프로그램을 까셔야 될 경우에는 오토데스크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마야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셔서 깔 수가 있는데 아마 2016 버전까지는 까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토데스크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메뉴, 그 다음에 다운로드로 들어가셔서 프리 스튜던트 소프트웨어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마야 클릭하시고 네, 여기서 이제 받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회원 가입을 먼저 하시고 혹은 지금 이 창에서 회원 가입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카운트를 제 계정을 새로 만드셔서 지금 이 창에서 계정을 새로 만드셔서 인스톨 나우 누르셔서 하셔도 되고요. 네, 거기서 이제 버전이 15 버전이 있고 16, 17, 18이 있는데 우리는 2016 버전으로 하기 때문에 2016으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윈도우 64비트 보통 요즘은 64비트를 활용하죠. 그 다음에 잉글리시로 해주셔서 네, 인스톨 now 눌러주시면 이제 네, 깔리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추후에 멘탈레이를 이제 렌더러를 우리는 멘탈레이와 V레이를 사용하게 되는데 멘탈레이는 학과에서 제가 드릴 수 있게 되고요. 네, 예, 이러한 방법으로 까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오토데스크 공식 홈페이지를 여실 때는 되도록이면 크롬에서 여시는 게 좋습니다. 브라우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익스플로러가 있고 그 다음에 크롬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구글 크롬에서 여셔서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약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창에서 이 페이지 번역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한국말로 번역해서 보실 수 있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롬에서 가능하죠. 네, 자, 다음은 파일의 하단에 있는 셋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셋 프로젝트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것이냐면 디지털 프로그램들은 대부분이 이런 셋 프로젝트 같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소스 파일 혹은 이미지 등의 경로를 지정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세이브 씬을 누르게 되면 이러한 경로가 보입니다. 이러한 경로를 지정해 주는 것을 셋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따로 지정해 주지 않으면 보시는 것처럼 디폴트 폴더 위치로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작업을 하게 될 때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지만 공동 작업 혹은 불특정 다수가 쓰는 컴퓨터, 특히 학과 전용실 컴퓨터를 사용해서 과제를 한다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하실 때는 반드시 셋 프로젝트를 하셔서 내가 생성한 폴더 혹은 나만의 폴더를 활용하여 그 폴더의 경로와 그런 것들을 지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일에 프로젝트, 네, 새 프로젝트 클릭. 데스크탑에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로를 지정할 폴더가 없기 때문에 폴더를 직접 만들어서 그 폴더를 지정하겠습니다. 네, 마야 언더바 그 다음에 제 이니셜인 cyr로 해서 네, 폴더를 지정하겠습니다. 폴더를 선택하시고 set을 눌러 주십시오. 여기서 select another location이 있고 create default workspace가 있는데 또 다른 공간이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create default workspace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완전히 새로운 폴더를 새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안에다가 필요한 경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프로젝트 윈도우를 누르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만들었던 마야 언더바 cyr 폴더를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폴더의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요. 네, accept 확인이 되었으면 폴더와 경로가 확인이 되었으면 accept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야 cyr 폴더 안에 이러한 아까 프로젝트 윈도우에서 봤던 폴더들이 생성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오픈씬을 눌러서 경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로가 정확하게 세팅이 안 됐군요. 다시 한번 새 프로젝트를 눌러주겠습니다. cyr 셋 오픈씬. 네, 됐네요. 보시면 유저 데스크탑 마야 cyr 씬 폴더로 바로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씬 폴더 안에 마야 파일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야 cyr 씬 폴더 안에 마야 파일이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파일 형식을 보시게 되면 마야 ASCII가 있고 마야 바이너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마야 ASCII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야 바이너리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두 파일 형식의 차이점은 마야 바이너리, 그러니까 MB 파일 같은 경우는 마야 프로그램에서만 읽을 수 있는 파일 형태이고요. 마야 ASCII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마야 ASCII 같은 경우는 메모장이나 워드패드 같은 곳에서 열어서 이 파일을 변경 혹은 수정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마야 ASCII MA 파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되도록이면 과제라든가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것들을 다 마야 ASCII로 저장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MB로 저장하는 것과 MA로 저장하는 것의 차이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용량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야 MB 파일은 용량이 조금 더 적고요. MA 파일은 용량이 조금 더 큰 상태로 똑같은 파일이지만 용량이 조금 더 큰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MA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 언어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버전을 변경할 때 마야 ASCII로 저장하면 버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메뉴를 살펴보게 되면 파일 같은 경우는 다른 프로그램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네, 에디트에서
언더, 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컷, 카피 등등 다 다른 프로그램들과 거의 흡사한데 어, 윈도우 설명을 이제 하게 되면서 세팅 앤 프리페어런스로 넘어가면서 언더와 리도 등등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딜리트 이제 마야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 에디트에서 그리고 마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delete by type입니다. 특히 history 어떠한 기능을 하고 기능을 쓰고 그 기능에 히스토리가 남는데 그런 히스토리들을 없애야지 용량이 관리가 된다거나 파일이 관리가 되는 것이 관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정리하실 때 delete by type 혹은 delete all by type 등을 활용해서 불필요한 히스토리 같은 것들을 지울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duplicate, Ctrl D, 그 다음에 duplicate special, 그 다음에 duplicate with transform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특별하게 복사하는 것이 duplicate special. 요거는 이제 Ctrl T, Ctrl Shift T. 요거는 잘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duplicate special도 나중에 모델링을 하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외에 요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parent, unparent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룹도 마찬가지죠. 네, create는 이제 모델링, 기본 모델링 중에서도 뭐 nubs 그 다음에 폴리곤 등등을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모여져 있는데 네, 카메라도 그렇고요, 라이트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져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쉘브에도 따로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현재 지금 제가 클릭하고 있는 요 칸을 우리는 쉘브라고 말합니다. 쉘브는 특정한 어떤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따로 꺼내서 모아 놓은 것을 쉘브라고 합니다. 네, 나머지들도 차차 작업을 하면서 알아봐야 되는 것들이지 지금 당장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머리만 아프겠죠. 네, 셀렉트 넘어가겠습니다. 모디파이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프리즈 트랜스폼, 센터 피봇. 특히 앞으로 이제 모델링을 할 때는 프리즌 트랜스포메이션, 센터 피벗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자, 디스플레이는 이러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 다 우리가 알아볼 것은 아니고요. 어떤 창과 관련된 것들이 여기 UI 엘리먼트, 자, 보여지는 것들, 창과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UI 엘리먼트. 혹시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창이 안 보인다 라고 하게 되면 UI 엘리먼트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불필요하게 보고 싶지 않다 라고 한다면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각 창의 이름을 내가 모를 때는 여기 밑에 보시면 Show All UI Element, 네, 전체 UI 엘리먼트를 보겠다 하는 것으로 네,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드는 이제 이 화면에 보시면 이 그리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드를 체크를 풀게 되면 안 보이고요. 다시 체크를 하게 되면 보이게 됩니다. 네, 요거와 같은 것은 또 여기 있습니다. 작업창 내에서 그리드를 안 보겠다, 그리드를 보겠다. 이것은 전체 설정이고요. 이것은 이 작업창 안에서만의 설정입니다. 이 작업창은 레이아웃, 여기 지금 레이아웃 모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레이아웃을 제가 포뷰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포뷰에 보시면 각각의 그리드들이 다 모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각 창의 그리드를 보겠다 안 보겠다라는 것을 체크하는 것은 요 아이콘이고요. 전체적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디스플레이에서 요 그리드를 체크해제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리드의 옆에 있는 이 옵션 창을 클릭하게 되면 그리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의 눈금의 크기, 색깔 등등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또 이제 그리드 파일 메뉴의 디스플레이의 그리드에서 그리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팅 앤 프리페어런스를 먼저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좌우로 회전시키는 것, 줌인, 줌아웃,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것은 Alt 키를 누르고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카메라를 좌우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Alt 키를 누르고 가운데 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우클릭을 하게 되면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lt 키를 누르고 3개의 버튼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뷰로 바꾸는 것이 익숙해져야 되고 이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가운데 1버튼을 돌리시면 줌인, 줌아웃이 되기도 합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앞으로 줌인, 줌아웃, 카메라를 회전시키는 것, 카메라를 이동시키는 것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셔야지 마야를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